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서울대학교만 해당하는 내용은 절대 아닐 것이고, 또한 2024학년도에만 해당하는 영상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공이 모두에게 필요한 영상이기를 희망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고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서울대를 지원할 자격도 없는 학생인데 내가 이걸 봐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조금씩 적용해 보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기준으로 1차 집필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할 텐데 시험이 끝나면 5월달에 또 신나게 놀다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칠까봐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다음 주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준비를 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직윤하고 수시에서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직윤으로 서울대를 붙죠. 일반 전형으로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균형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많이 간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책자들은 서울대학교 ROL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자, 목차를 보니까 미래 서울대생에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선발 방법,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과목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미래인지를 기다리며,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ROL이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잡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총 72페이지인데 한번 출력해서 차근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서울대니까 일단 지역균형 기준 놓고 보면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2명을 추천하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 2명의 숫자를 phân별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문과 1등, 이과 1등이든 아니면 말 그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2명이든 그건 학교에서 아무튼 뽑게 돼 있고요. 당연히 학업 능력이 우수한데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니라는 요기 있잖아요.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적만 1등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일단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충실자라고 하는, 우리가 학종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학교 생활 충실자, 서울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더, 우리 보통 좋은 말 앞에 보통 글로벌 리더를 많이 붙이는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이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이다. 그렇죠? 서울대는 예전부터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든 학교에 2명의 티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교든 지방에 있는 학교든 섬마을의 학교든 다양한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환경이 나쁘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란 얘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학생, 흔히 말해서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수한 학업 능력과 적극적인 학업 태도, 바른 인성과 가치관 지닌 학생을 뽑겠다. 그래서 이거를 요 전형, 수시에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나머지도 있지만 소수의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수능 위주의 지역균형이 이제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전형 요소가 서류평가, 면접, 그죠? 작년부터 일과이던 게 단계로 바뀌었죠. 1단계 3배수의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데, 이게 이제 3대2 서울대가 매 학교에 2명씩 추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단계 통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 서류평가로 1단계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은 재시험 면접, 물론 일반 전형은
제시 면접이 아니라 이건 서류 기반의 면접이 된다면 일반 전형은 이제 제시문 면접인데 일종의 구술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를 볼 텐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자,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정성이라는 게 바로 추상적이잖아요.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자,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 바로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남는 서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학교생활기록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부라고 말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학종이 왜 필요한가? 대학에서는 학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학종을 좋아해요. 간단합니다. 학종으로 뽑을 애들이 좋다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말 그대로 성과도 나타내기 때문에 학종을 좋아한다 그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은 문과 이과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문과라는 거 이과라는 거 사라졌고 그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아이들은 보통 뭐에 근거해서 과목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진로. 그 진로는 또 뭐에 기반하죠? 자신의 흥미, 적성에 기반한 거죠. 우리가 온전한 고교 학점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서울대는 학종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선발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서류평가는 1단계에서 3배에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서류라는 건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제 평가 요소잖아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경희대, 건대 포함한 이 5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다고 했죠. 이전에는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불렸던 거. 서울대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학업 능력, 그다음에 학업 태도, 그다음에 학업의 소양.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학업의 소양이라는 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뭔가 유사하죠. 이게 우리 세계로 압축됐던 그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학교 생활을 드러낸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 역량을 보는 것 같아요. 학업의 소양이라는 공동체 역량. 자, 그러면 학업 능력이란 뭔가요?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자, 지식을 갖는데 어떤 지식인가요? 폭넓은 지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서울대인데, 그죠? 학교에서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쓰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이 학생들은 단순 지식을 뛰어넘어서 폭넓은 지식 있어야 되고요. 또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 관련 활동 성취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등의 역량을 평가한다. 학업 능력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학업 역량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깊이가 있어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서울대는 보겠다는 얘기고, 그럼 학업 태도는 뭔가요? 스스로 알고자 하며, 자, 스스로 알고자 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스로 알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자 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여기 있죠? 지적 호기심. 그죠?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자 한다. 그런데 또 지적 호기심과 같은 맥락으로 탐구 의지, 우리 학업 역량 또 진로 역량에서 나왔던 학업 역량에 나왔던 탐구력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얘기는 자기 주도적으로, 그죠? 자기 주도적이라는 건 자기 주도 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챕터를 배웠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더 많은 공부를 혼자서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책자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깊이 있는 배움, 열의,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이런 학업 수행을 평가한다. 꼭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진로 관련된 역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 능력이라는 건 학업 역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는 평가를 한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학업 능력이 뭐냐? 학생 선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 능력이다. 서울대니까, 그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니까 학업 능력을 우수한 학생이 중요하다. 일단 예선부터 전교 1, 2등 대부분 그렇죠. 1, 2등이 안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교 1, 2등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있습니다. 전교 1등, 전교 2등을 하는데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것만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 수업 시간에 참여도 안 하고, 그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정말 많이 해서 집에서 사교육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간혹 그런 학생들이 전교 1등, 2등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얘는 학종하고 안 어울린다. 100% 서울대에 떨어집니다. 그죠? 보이는 숫자는 전교 1등, 2등이지만 이 학생들은 여기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학생 말고 학원에서 미리 배웠다고, 또 그다음에 자기 교육적인 환경이 뛰어나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식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학업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 능력 그게 아니라 뭔가 아까 했지만 깊이 있는 폭넓은 지식, 뭔가 탐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객관 시험 100점 맞았다고 1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교과의 학업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자, 당연히 우수한데 고르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한두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두 과목만 잘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게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과연 이 학생이 학업에 대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인가? 배우긴 배웠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면접할 때 너 영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과학 시간에 뭐 배웠다고 하는데 너한테 의미 있는 내용은 뭐였냐? 의미 있는 활동 뭐냐 했을 때 아이들이 참 꼽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16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너한테 가장 의미 있는 영상은 뭐냐 했을 때 저는 답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고생을 했고 또 무엇을 배웠고 어떤 또 시행착오를 겪었고 분명히 제 머릿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질문지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들은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업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경험이 있는가? 더 필요한 공부. 이 더 필요한 공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배웠으면 그죠?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잖아요. 심화, 연계, 확장이라는 개념 속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장했느냐? 자,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교과 성적이라는 건 3년간의 성취도를, 참 중요한 말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대가 교과 전형이 절대 아니에요. 전교 1, 2등이 거의 쓰다 보니까 교과 내신을 기반으로 한 교과 전형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성 평가입니다. 100% 학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성적이 그러니까 꼭 1, 2등 아니더라도 서울대에서 말하는 이 기준에 합하면 4등짜리, 5등짜리, 6등짜리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기준 삼아서 이렇게 설득하기는 만만치는 않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전교 1, 2등 근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런 걸 판단해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특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세특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세특 잘 써주세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은 써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수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학생 중심의 수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과정 중심의 평가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이게 그거는 예를 들어 학종을 위한 학생들의만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학종 안 쓸 거야 그냥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서울대만 놓고 보면 그 학생은 학업 역량이 없는 거예요. 학업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 그리고 굳이 학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특히 우리 1학년, 2학년들 내신만 따려고 노력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그죠? 그래서 학습활동 참여도, 그죠?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서 활동하면 세특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거기다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평가들이 분명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체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창체하면 왠지 정규 수업 이후에 무슨 노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창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특히나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통해서 학업 관련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희 학년도 1학년 때부터 자율탐구 보고서를 꼭 쓰게 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지금 3학년 때는 심화 관련되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건 보통 저희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데 이 시간을 노는 시간이냐고 생각해서 자꾸 다른 책 펴놓고 주어진 원래 학교 일정대로 돼 있고 또 특히나 학년 특색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엉뚱한 짓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보여요. 게다가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충실하시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농구반, 운동하는 동아리가 심화 수학반보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농구반 가서도 충분히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농구반 가서 농구만 주장창 하다 오면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도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굳이 또 학업 역량 아니더라도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공동체의 역량에 해당하는 학업의 소양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행발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행발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누가 쓰죠?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계속 시켜봅니다. 청소 시간에 아침 등교할 때의 모습, 그죠? 여러분 교복을 잘 입고 왔냐, 안 입고 왔냐, 학교 교육을 얼마큼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또 교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과연 이 학생이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 3학년들은 안타깝게도 3학년 때 행발은 수시적인 연령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1, 2학년 2년치, 2개년치에 행발은 들어가기 때문에 꼭 담임선생님 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학업 태도라는 건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그죠? 자기주도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혼자 자습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공부의 영역이 있으면 자기가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입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도서관 가서 책을 뒤져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바로 자기 주도성이고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말이 뭐냐면 학종형 인간이 따로 있다. 그 학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웠으면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험 범위니까 공부하고 하래니까 하고 이런 학생들, 학원 엄마 아빠가 보내줬으니까 안 다닐 수 없으니 다니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것들은 이거는 학종 인간으로는 맞지 않아요. 학종형 학생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탐구의 의지도 있어야 되죠. 그죠? 탐구력. 이거 하나 덧붙이자면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결과로서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목 선택의 적극성. 자, 아까 2015 개정교육 과정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은 최대한 빠르게 진로 탐색을 해야 되고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가 탐색하셔서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동국대 설명했을 때 경제학과를 희망하는데 경제학과는 수학적 역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문 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또는 경제수학을 듣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과목 선택의 적극성이에요. 그죠? 특히 우리 과학 같은 경우는 투과목, 물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겠지만 왠지 부담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소인수 과목이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공대에 가는 학생들은 기하도 자신 있게 선택해 듣고 미적분도 듣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투과목도 듣고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로 탐색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열심히 공부한 이유, 과정이 어땠냐, 적극적이고 지속적이었냐,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 참여했느냐, 이게 학교생활 충실한 얘기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 자기주도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딱 두 개, 그죠? 자기주도성과 지적 호기심이라고 저는 내리고 싶고요. 학업의 소양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도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바른 인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폭넓은 시야, 다양한 경험. 자, 어려움 있을 때 극복할 경험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자기가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급에 도움을 주고 학년에 도움을 주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서 본인과 그 도움을 받는 친구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학생.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 가려면 이 정도의 인성, 이 정도의
공동체 역량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서울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꼭 기억하시고, 자, 다 학생부밖에 볼 게 없어요. 그죠? 학생부 내에서도 교과 성취 수준, 흔히 말하는 등급, 그다음에 성취도 보는데 이거 정성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점수,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다음에 그 수강하는 인원 숫자들 다 참고하겠다는 거고요. 세특 당연히 중요하죠. 세특은 담당 교과 선생님이 쓰시는데요. 여러분 절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물론 선생님들이 이쁜 애들 써주는데 이쁜 기준이 뭔가요? 이쁜 기준이 얼굴 외모인가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충실히 최선 다해서 꾸준히 참여하는 아이들이 예쁩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쁜 거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데 다른 모습으로 예쁨을 보인다고 해서 그 학생의 세특이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어진 활동 속에서 열심히 참여하면 세특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수업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비교과라고 하잖아요. 이 창체 버리는 사람은 정말 바보고요. 특히나 학생부에 미반영 사항이 되게 많은데 대학에 보내지는 게 적은데 창체 시간을 날린다. 그 창체 중에서도 자율과 진로와 동아리를 날린다.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행발은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모든 여러분들 활동들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들은 학업태도 마찬가지로 수업 참여도면 태도, 심화과목,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진로 선택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얼마나 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과목 선택을 할 때 어떤 심화 과목을 선택하느냐, 뭐 전문 교과든. 다만 이제 어떤 이 과목의 어떤 연결성이 좀 있어야겠죠. 무조건 어렵게 보이는 과목을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학업의 성도 마찬가지로, 뭐 출결도 마찬가지로 보죠. 요즘 뭐 또 말 많은 학법 관련된 내용들도 학생부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창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한때 지난 몇 년 동안에 면접 문제로 많이 나왔지만 우리 모든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무인승차하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은 뭐였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왕따 시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학생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봤고요. 다단계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위해서 한다는 거 좀 읽어보시고, 면접은요. 자, 지역균형, 우리 대표적인 거 서류 기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제시문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전공적 및 학업 능력 평가를 한답니다. 이것은 제출 서류 바탕, 생기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서류 기반으로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거라면 제시문은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구술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0분 내로 본다는 거, 지규는.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은 15분 내로 준비하고 나서 30분에서 45분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도 일반 전형으로 붙은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 전형으로 붙은 학생을 보니까 준비도 어려웠고, 또 참 저희는 전교 3등짜리가 1, 2등 그 직윤을 못 받아 3등이 해가지고 3등짜리가 일반 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돌려서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직윤 썼던 2명 다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붙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해냈는데 그 면접에 대한 그 압박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또 후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하는데, 뭐 인문은 인문 사회과학이고 가끔씩 영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학, 과학, 우리 자연과학, 수학과학이 주로 나오는 거고, 그죠? 수학과학 잘하면 된다. 근데 이 잘하는 정도가 그냥 만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과외 관점에서 나는 입장 어떤 건가? 제대로 문제 지문을 분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수학과학은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뭐 원투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항상 서울대 포함한 많은 대학에, 서울대 논술은 아니지만 논술 중에 내는 사람들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실은 쉽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일선 학교에서 준비시켜 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요거부터는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구태여 대학에 보여주기 무언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기증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록해 나가는 것, 그죠? 정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열정과 자기 성취를 뭐가 됐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같이 합을 모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교과서 수업 내용을 더 폭넓고 깊게 있게 공부하자, 이런 키워드만 읽어도 난문의 의미 있는 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요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서울대는 자소서 없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독서 3권을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독서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독서가 생기부에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기록은 되지만 그 대학 지원할 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최소한 학종으로 대학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독서는 여러분 세특과 창체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뭔가를 탐색을 하려면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심화 주제를 발굴해낸다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아까 했던 탐구 의지, 탐구 역량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평가 요소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